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니까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낯익은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마스크도 벗고. 근데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면 제가 이런 삶들을 살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이제 차로는 갈 수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퀵으로 배송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었고 그때는 그 강의장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10,000명씩 이렇게 모였거든요. 어떤 경우 15,000명 뭐 이렇게. 정말 많이들 모였죠. 근데 누구 부르려고 왔나 모르겠어요. 만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강의하고 처음 경험했던 강의도 했었어요. 큰 운동장에 30명 이상을 모이지 못하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우리가 다 모일 수 있게 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특강 주제는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한 1,000만 명 이상이 보고 있는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맞춰보세요 한번. 몇 번일지. 맞아, 역시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저 3번째입니다. 부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 주제가 인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 주제는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9번째 주제입니다. 성공은 과학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꼭 사업하실 때도 쓰시고 그 다음에 자녀분한테도 좀 전해주시면 그 친구들의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제가 재미난 얘기를 못합니다. 방송처럼밖에 못해요. 그래서 영상은 찍지 마. 영상 아니죠? 사진은 괜찮습니다. 사진은 찍어서 여러분 사업하실 때 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방향을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거를 사서 중에 하나죠. 대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합니다. 자, 지지 이후 유정하며 정리 후 능정하고 정리 후 능안하며 안리 후 능려하고 려이 후 능득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성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로 얘기하면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얻으려고만 한대. 그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얻기 전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생각. 근데 생각은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야 돼. 근데 언제 마음이 고요할 수 있냐면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근데 언제 방향을 정할 수 있죠? 멈출 곳, 머물 곳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방향을 정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생각한 다음에 능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사장님이시죠? 이경옥 지사장님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북은 여기 계세요? 북은? 안 계세요? 여러 남자들이 쫓아다녔죠. 그죠?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렇지, 안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자, 많이 쫓아다닐 때 그 중에 결혼하신 배우자를 고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준이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사장님께서 여러 남자들이 나랑 사귀자, 나랑 결혼해달라 할 때 한 남자를 골랐죠. 그 전에는 마음이 매우 심란하고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자, 요겁니다. 지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뭐냐면 나는 결혼의 대상자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난 정할 거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복잡하진 않아요. 편안한 거야. 그리고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자, 요거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지지, 멈출 곳, 머물 곳을 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지지를 어떻게 정했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 강의를 제가 만들면서요, 그 근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100명을 10년 동안 종적으로 추적한 연구가 오늘 강의의 데이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찾아보니까 10가지의 특징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특징점을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상 4가지로 묶은 겁니다. 이렇게 이들의 특징은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원래 강의를 9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일정상 여러분 그 일정이 좀 뒤로 밀렸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 40-50분 만에 끝내라고는 하는데 될려나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속도는 좀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야. 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랑 같이. 자, 제가 먼저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목표를 설정하라. 성공한 사람들한테 꼭 빠지지 않는 건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 목표를 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지지입니다. 지지. 빅터 브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번 예일대 교수였는데 기대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 이것 때문에 한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원한다는데 근데 모든 사람한테 보상이 주어지진 않아요. 자, 우리 매니저님들이 원한다고 바로 본부장님이 되든지 지사장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한테 이런 보상이 주어질까?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돼.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만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과를 내려고 뭐를 하죠? 그렇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회자 지사장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건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노력한다는 얘기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성과를 내면 나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야라는 수단성이 인정이 돼야 돼.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 보상의 결과가 매우 매력적이어야 돼. 그걸 유인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만의 유인가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팔로워들, 나를 따라오는 나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의 유인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이에요. 파트너들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를 따르는 파트너들, 내 매니저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은 이렇게 단계별로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지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정의를 묻는 겁니다. 정의. 목표로 정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중에 목표로 정의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4개 다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4개 다다. 오케이. 3개. 손 들어보세요. 3개. 2개. 가장 많죠? 1개. 오케이. 혹시 손 안 드신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매니저는 왜 안 드셨어요? 하얀 옷 입으신 분. 본인. 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닙니다. 손 안 드신 분이 정답이에요. 이 중에 목표는 없어. 목표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이게 목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목표입니다. 자, 이게 목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객관성이 떨어져. 이건 목표야. 이게 목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측정이 안 돼. 이건 목표예요.
그죠? 이게 목표가 안 되는 일은 뭐예요? 언제까지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4가지를 갖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저 따라 읽어보세요. 구체성, 목소리 크게. 구체성, 객관성, 측정성, 시효성. 그 4가지를 갖고 목표를 설정해야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갖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지를 갖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저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열심히 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크게.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신념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목표를 세웠으면 신념이 있어야 돼. 오케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 신념.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특징이 뭐냐면, 이 분야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성공했잖아요. 다른 회사에서도 성공합니다.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을 해. 그 특징이 뭐냐 이거야. 그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여러분, 얘는 사막 여우예요. 귀가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들리려고? 땡. 그렇죠. 우리 사회자 지사장님 정답 맞추는데 선물 없죠? 네, 없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열 때문에 그렇대. 자, 인간은 열을 어떻게 방출하죠? 그렇죠, 땀으로. 강아지들은 혀로, 혓바닥으로. 근데 얘들은 체면적으로 열을 방출시키는데, 원래는요, 지금 이집트가 사막이잖아요. 6,000년 전에는 이집트는 사막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초목지대였어. 근데 비가 안 오고 강우전선이 북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죽기 시작을 하고, 나무 아래에 살고 있었던 동물들도 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살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뭘 알았냐면, 체면적을 넓혀서 체온을 방출하면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귀를 키운 게 수술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키웠냐? 생각이 키운 겁니다. 자, 얘 보세요 여러분. 얘는 북극 여우예요. 귀가 왜 이래요? 추워서. 이것도 다 생각이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인간도요, 우리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잖아요. 이게 위로 뚫리면 얼마나 좋아, 숨쉬기. 왜 위로 안 뚫렸어? 그치, 비 올까 봐 그런 거야. 비가 들어가거든. 귀가 왜 앞으로 돼 있어? 잘 들으려고. 근데 왜 귀가 이렇게 위로 구부러져 있어? 이렇게 비 안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이걸 진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화의 근원은 상상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요 정도 됩니다, 길이가. 북쪽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코가 길어요. 왜 그러냐면, 찬 공기가 갑자기 뇌로 들어가면 위험하대. 그래서 공기를 들여보내면서 데피는 역할을 코에서 한대. 동남아 분들은 우리보다 짧아요. 왜? 겨울이 없어. 이걸 길게 짧게 하는 것도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생각, 상상이에요. 상상은 무서운 힘이 있어요. 상상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있어요. 자, 이 양반은 이 분야의 권위자인데요, 호텔에 가서 투숙을 하다 보니까 호텔에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호텔 청소하는 분들은 막노동에 힘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대부분이 배가 나오고 목이 두껍고 막 이렇더래. 그 노동을 하는데 그 왜 그럴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랭거 교수가 청소하는 분들 84명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예상대로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 과체중이 다 있더래. 그래서 그분들 병원에 다시 이제 호텔로 모시고 와서 그 중에 반만 자른 거예요. 반만 모이게 했어. 랜덤하게 고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준다면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인당 15개 방을 청소를 하시던데, 15개 방을 청소할 때 운동량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자, 호텔은 이 카펫이잖아요. 이게 진공 청소기가 잘 안 밀린답니다. 이게. 그리고 시트를 벗겼다 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거를 운동량으로 환산을 했더니
2시간 30분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해준 거야. 근거는 이 근거를 대줬죠. 그리고 이분들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다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과 듣지 않았던 사람이 모두 같이 청소를 했어요. 자기 일이니까. 한 달 후에 모두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만 42명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만 살이 빠지고 배가 들어가고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의 수치가 떨어지더래.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운동한 건 아니고 똑같이 청소한 거예요. 근데 왜 살이 빠졌냐면 상상으로 살이 뺐다는 거예요. 랭그 교수가 그랬거든. 이거는 청소가 아니야. 난 운동하고 있어. 하루에 얼마씩? 2시간 30분의 운동 효과가 있어. 이게 실험의 결론이었어요. 상상은, 랭거 교수가 운동하는 거나 청소하는 거나 몸을 쓰는 건 똑같다는 거지.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청소하면서도 상상을 했어. 뭐로? 난 운동하고 있어. 난 뱃살을 빼야 돼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워낙 유명한 이 분야의 권위자라서 이번엔 영국의 BBC TV하고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20, 30년 전에 왕년의 스타들 있잖아요. 막 춤추고 노래하는 스타들. 지금은 다 휠체어에 앉아있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호텔에 일주일 동안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실 때 30년 전에 쓰시던 용품을 갖고 오시고 여기서 투숙하실 동안 일주일 동안 말씀하실 때 30년 전 어투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TV에는 이분들이 30년 전에 뛰던 그 영상을 보여드렸고, 뉴스는 신문 있잖아요. 새벽에 30년 전 뉴스 신문을 방마다 넣어준 거야. 근데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재밌죠? 이게 프로그램에 실제 방송이 됐었어요. 뭐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상상은 무서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창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약사입니다. 약사. 100년 전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에밀쿠에, 난 너무 아픈데 약 좀 줘라. 근데 그날 그 친구한테 줄 약이 없었대.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이 약을 줄 테니까 가서 먹고 내일 아침에 꼭 병원에 가. 그랬대. 알았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 다시 왔대. 와서, 야, 에밀쿠에 너무 고마워. 그때 네가 준 약을 먹고 내가 병이 그날 밤에 싹 났어. 근데 그날 준 약이 소화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시작한 거야. 이건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소화제를 줬는데 통증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상상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을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상상 때문에 치유된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의 주문이에요. 이게 아까 에밀 쿠에가 만든 주문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주문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주변한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야, 무슨 마술 같은 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전달하지 않는 거야. 이건 무서운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 눈 감고 시작. 눈 뜨고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하나 찍어서 놓고 주무시기 전에 꼭 20번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잠 안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번 외우기 전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요. 이 주문이 그래요. 그리고 행복하게 잠이 들어. 왜?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 주문을 외워보세요.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40번씩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 66일 동안만 해보세요. 66일.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안 했던 걸 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없어지는 시간이 21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걸 66일을 하면 그걸 안 하면 그때 더 불편해지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성이 생기는 시간이 66일입니다.
놀라운 주문이에요. 근데 주문을 외울 때 여러분의 지지, 핵심 목표를 생각한 다음에 이 주문을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밭에다가 고구마나 감자를 심지 않고 이 주문을 외우면 풀만 자라는 거야. 풀만 막 잘 자라. 근데 그걸 심고 생각하고 그 주문을 외워야 돼. 한 번 더 시작. 신비한 주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 40번. 주무시기 전에 20번, 새벽에 해보세요. 삶이 바뀐다니까. 근데 아까 에밀 쿠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상상과 자기암시잖아요. 이거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대. 첫 번째,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뭔 얘기인지 통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다 이해하죠? 에밀 쿠에는 두 번째에 더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 이게 뭔지 통 아예 이해를 하고 들리려고 하지 않는데, 뭔 소리야 이런 사람들이 3%가 있대. 3%.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는 여기서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더 클래스룸에서는 처음 만나는 거라, 원래 이 실험은 10,000명이 모일 때만 해드리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10,000명이 모여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곧 10,000명을 채울 거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제가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별로 원하지도 않네. 원해요? 좋아요. 여러분의 몸을 바꿔드릴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약속. 여러분이 10,000명을 다음 행사할 때는 10,000명을 모시고 오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약속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답이 작아.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는 잘 안 보일 텐데, 자,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요게 첫 번째 마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보이죠? 세 번째 마디 보이죠? 요 마디를 기억하시고, 제가 주문을 외울 때 손가락이 천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간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손가락이 손등 뒤로 휘어집니다. 그러면 휘어진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쥐고 천천히 털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져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오케이. 너무 행복해요. 편안하게. 마음은 너무 편안해. 너무 행복해요. 자, 털고 나서 저처럼 밑에다 정확하게 대보세요. 이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억지로 대지 마세요. 억지로. 손가락의 길이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저처럼 간단하게 합쳐보세요. 저는 왼손가락이 약간 짧아요. 가운데 손가락을 보세요. 자, 누군가는 오른손이 짧고 누구는 양손이 같아요. 맞습니까? 대답이 작아. 맞아요? 오케이. 저처럼 왼손이 짧은 분들은 왼손을 눈앞에 대고 오른손을 내려보세요. 오른손이 짧은 분들은 오른손을 눈앞에 대고 왼손을 내리시고, 양손이 같은 분은 왼손을 눈앞에 대고 오른손을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 눈앞에는 짧은 손이 있거나 양손이 같은 분은 왼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답이 작다니까. 맞아요? 네. 오케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주문을, 이분은 우리 매니저님 둘 중에 하나 손을 정해야 돼. 눈 감지 말고 정해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주문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자, 어떤 손이 짧은지 긴지 기억하시죠? 자, 모두 눈을 감으세요. 내 눈앞에 있는 손의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가 간질간질합니다. 이건 내 손가락이 천정으로 올라가는 증상입니다. 내 손가락은 천정으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번엔 두 번째 마디가 후끈후끈해요. 간질간질합니다. 천정으로 올라간 내 손가락은 손 등 뒤로 활처럼 확 휘어지고 있어요. 내 손가락은 활처럼 휘어지고 있어요. 내 손가락은 활처럼 뒤로 완전히 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마디가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요. 후끈후끈하고 뜨겁습니다. 내 손가락은 천정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손 등 뒤로 활처럼 확 휘어졌어요. 내 손가락은 완전하게 휘어졌어요. 자, 눈을 뜨세요. 뜨시고 아까처럼 밑에다 단 다음에 합쳐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죠. 길어졌죠. 똑같은데 길어졌어. 그죠? 자, 이 실험에 성공한 사람들만 박수 쳐보세요. 여러분,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잡아 빼진 않았죠? 이 짧은 시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같았죠? 이만큼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만큼 길어져. 짧은 시간에 손가락이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무서운 힘이 있어요. 무서운 힘이 있어.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저를 믿으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습니까? 믿어야 돼.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를. 근데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업하러 갔어. 나는 더클라스홈 사업을 하는데 나랑 이 사업을 같이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매니저님이랑 사업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몰라요, 나도. 그럼 하겠어요?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요, 나도라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여기다 써갖고 다녀. 몰라요, 나도.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써갖고 다니지. 물론 성공. 얼굴에 다 나와. 이게 자신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뇌를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을 제대로 하면 아이들은 키가 큽니다. 어른들은 뱃살이 들어가요. 다 검증이 끝난 실험이야. 핵심은 하나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나를. 누구를? 안 들려. 누구를? 누구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제일 중요해.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믿어요. 뭘 하기 전부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못하는 거예요. 태권도 선수들이 격파하는 실험을 보니까 왜 거기는 겨루기 선수들이 있고 격파 선수들이 따로 있대요. 근데 이런 두꺼운 돌이나 송판을 깨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깰 때 이런데요. 모든 힘을 여기다 실른답니다. 손날에. 그래서 치기 전에 그런데요. 이건 이미 깨졌으라고 생각한 다음에 팍 친대. 그럼 깨지는 거야. 근데 매일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그 시범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날이 온대. 손이 부러지는 날이 온대. 맨날 그 사이즈야. 더 두꺼운 것도 아니야. 근데 깨기 전에 이런답니다. 손 부러지는 날은 내려치기 전에 깨질까? 손이 부러진다. 그 짧은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깨질까 때문에 손이 부러진다는 거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누가?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를? 나를. 내가 나를 믿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아무도 날 믿지 않아요. 이 사업에 어떤 사업에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는 거야.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찾은 그 무엇이 뭐냐면 그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성공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기 계신 지사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들 보세요. 누구보다 본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일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못 믿는데 남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대담하게 도전하라. 여러분, 포브스라는 미국의 잡지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매년 이걸 뽑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뽑거든요.
최근에 뽑힌 회사 중에 세계 1등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글로벌 회사들 중에? 구글도 있어. 있는데 1등은 아니야. 애플도 있어요. 1등은 아닙니다.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었고 애플도 있는데 1등은 아니야. 1등이 어디냐? 삼성이에요. 3년 연속 1등을 했어요. 3년 연속. 두 분도 많이 뵀던 분이네, 그죠? 3년 연속 1등을 했어. 대단해요. 우리나라 2등이 글로벌 85등입니다. 네이버. 삼성이 3년 연속 1등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매일 강의 때문에 전국을 돌거든요. 찍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네. 오케이. 전국을 도는데 지방에 가면 제가 어제 그저께 순천 갔다가 어제 대구 갔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지방에 가면 터미널 옆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삼성전자 취직했다. 아이들이 제일 취직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이에요. 대단하지. 근데 애들이 삼성에 딱 들어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해요. 끝난 게 뭐야? 나쁘게 좋게 끝났어.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12년이 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회사 삼성에 들어가서 잘리는 나이입니다. 들어가서 12년 만에 잘려요. 평균적으로 여자는 11년, 남자는 12년 잘려요. 30에 들어가면 42에 나오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삼성에서 나왔어요. 그럼 4성 가든 5성 가든 옮기잖아요. 모든 직장에서 아웃되는 나이가 49.3세입니다. 무서운 게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49.3세만 되면 모든 직장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옛날에 55세 이랬어요. 49세면요 청년입니다. 청년. 이게 현재 한국의 현재 주소입니다. 자, 좀 재미난 자료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보여드리면 한국인의 미래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대. 그 사람이 현재는 서울대를 다니든 하버드를 다니든 삼성에 들어갔든 결과는 예측 가능하대. 자, 우리 대학 갈 때 이렇게 가죠. 문과는 이렇게 나뉩니다. 경상계열은 이렇게 나뉘어요. CEO는 가다 나중에 이게 부도납니다.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치킨집 합니다. 백수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사하는 거야. 인문계열은 이렇게 나뉩니다. 얘들은 아사하고 작가는 아사하거나 치킨집 합니다. 이과, 자연계열은 바로 아사합니다. 공학계열은 취직은 돼. 근데 얘들은 과로사하거나 치킨집을 해. 기승전결 치킨집이야.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서 행복해. 근데 12년 만에 잘리는 거예요. 다시 4성 가고 5성 가서 49세 다 잘리는 거야. 매우 심란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5,000개인데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한국의 닭집이 더 많다는 거야. 자,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매니저님들 중에 내가 55세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얘기하지 마시고 지사님들 얘기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어지간히 아시니까. 100세를 살지. 근데 얼마나 드냐고. 직장인들한테 이 질문 하면요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3억 든대. 3억.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국민연금이 발표한 데이터예요. 지난 1월 달에 전국 평균으로 80세까지 8억 듭니다. 와 난리 납니다. 이게 100세까지 15억이 든대요. 서울 보실까요? 10억, 14억, 18억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55세가 갖고 있는 돈이 거기 이제 대부분 집이잖아요. 완전히 소진되는 날이 71세랍니다. 그럼 빵원이 된대. 빵원.
여러분 71세는 돌아가실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은 저번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저를 초청하는 게, 저 초청할 때 100% 강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왜 초청했냐면 자기 아들 돌이라고 초청한 거예요. 71세가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이라고 날 오래. 요즘 그런 시대예요. 71세가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55세쯤 돼서 내가 한 집 빼고입니다. 집 빼고 18억 정도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이게 없으면 걱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노후는 비참해집니다. 매우 심란한 상황이 와요. 자,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포기? 재미나네. 포기 아니에요. 가난? 가난도 중독이 되나? 나태? 오, 박수! 상품 없죠? 네, 상품 없답니다. 상품은 없대. 월급에 월급. 근데 직장인들은 월급이 언제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 평생.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또 즉.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하면서 매니저님들 발굴하고 영입하고 리크루팅 하잖아요. 하실 때 현직에 있는 분들을 하는 게 좋아요. 은퇴하신 분들 말고. 그분들이 투자 파기하는 거야. 투자. 나중엔 이쪽으로 전업하면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힘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볼 때 이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현역에 계신 분들이 더 힘이 좋아요. 파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한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전국 평균이 15억이 필요하고 서울 기준으로 18억이 필요하다는 걸 꼭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전해줘서 미리 준비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매우 심란한 일이 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크게 읽어보세요. 포기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했어요. 신념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손가락 길어지는 거. 그 다음에 대담하게 행동해라. 이게 미래는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더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야. 절대 포기가 없어. 자,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그것이 달마 대사예요. 달마는 원래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불법을 전하라 여기 넘어간 거예요. 중국에 가서 이분이 소림사에 들어갑니다.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 수도를 하고 득도를 한 사람이에요. 9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달마를 보면 좀 우리하고 다르게 조금 이상한 데가 없어요? 항상 그림에 그게 나오는데 눈이 이상하죠. 눈이 저 큰 이유가 뭐냐면 면벽 구울 토굴 안에서 9년 동안 있다 보니까 졸린 거야. 졸린 거 눈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눈꺼풀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양쪽을 다 뜯었어. 이게 자기가 뜯어낸 거예요. 눈이 저렇게 커 보입니다. 뜯어낸 거야. 안 졸으려고. 그래서 득도를 하고 그 당시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달마를 찾아갔어요.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달마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때 해가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스님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도교, 유교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똑똑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더래. 근데 우연히 불경을 읽게 된 거예요. 불경을 읽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그걸 깨치고 이분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근데 스님이 돼서 똑같더래. 불경을 읽을 때만 마음이 편안하고 안 읽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더래. 그래서 그때 달마 얘기를 들은 거야. 나도 달마를 찾아가서 이 번뇌로부터 좀 벗어나자. 찾아간 거야.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몇 날 며칠 기다려도 안 만나죠. 그래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달마가 묵고 있는 토굴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달마 스님, 저는 해가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스님을 찾아왔으니 제발 좀 저를 제자로 삼아서 저한테 깨우침을 좀 주십시오.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달마 스님이 저를 만나줄 때까지 제가 여 앞에서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3일 밤낮이 지난 거예요. 근데 눈이 내려서 눈이 이렇게 무릎까지 차올라올 정도로 꼼짝을 하지 않았대. 그걸 입설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 위에 서서 법을 구한다는 뜻인데, 요 앞에 있는 분이 달마고요, 쳐다보지도 않죠. 요 뒤에 있는 분이 해가 스님이야. 달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서 빨간 눈이 내려서 세상을 덮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제자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자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야. 근데 그때 이 해가 스님이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었대.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기 왼쪽 팔뚝을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잘라진 피로 주변을 쫙 물들인 거야. 그래서 잘라진 팔을, 불교에서는 연잎을 신성시한대요. 그 불교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 잘라진 팔을 연잎에 싸서 달마 스님한테 딱 받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달마 스님, 지금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려서 세상을 덮고 있으니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달마가 쳐다보고 껄껄껄 웃는데, 그게 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저게 잘라진 팔이야. 해가 스님의 팔. 이때 달마는 해가 스님을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여서 해가 스님은 소림사의 2대 방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절들은 합장이라고 하잖아요. 불교 용어로. 합장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절 중에 딱 한 절만 합장할 때 이렇게 해. 어디? 소림사. 이유 지금 알았죠? 소림사의 2대 방장이었던 해가 스님이 왼쪽 팔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 그래서 지금도 한쪽으로만 합장을 한다고 그래요. 한 손으로. 이게 영화에 나올 때 무슨 폼 잡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해가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 위에 서서 팔을 끊는다. 이 비가 이 팔뚝을 뜻하거든요. 눈 위에 서서 팔을 끊는다, 이 소리예요. 저는 가끔 그 기업의 면접위원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 졸업한 애들이 취직하러 오죠. 오면 호기로운 남학생들이 있어. 저는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제가 애들한테 차마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목숨 바치지 말고 팔뚝 하나 어때? 팔뚝. 어? 팔뚝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놓지. 팔뚝 없으면 팔목 하나 어때? 팔목. 팔목. 영화에도 나오잖아. 팔목. 팔목 못 내놔. 손가락 어떨까요? 손 한마디 어떨까? 한마디 못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하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조그맣든 크든, 그게 무슨 뭐 제조업이든 뭐든 간에, 그분들은요, 제가 주로 그분들한테 강의하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받기. 회사가 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분들하고 나눴어요. 사장님, 만약에 지금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사장님 해가처럼 팔뚝을 하나 내놓으면 회사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99.9% 그분들은 내놓습니다. 이거 팔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그래요, 진짜. 목숨을 내놓는다니까. 여러분, 사업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시작한다고 왔어. 근데 열심히 한다고 왔는데 내일 가보니까 없어. 집에 간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공하려면 여러분도 뭔가를 내놔야 돼요.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충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면 박수라도 좀 쳐주시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워낙 시간이 짧다고 그래서 제가 90분 강의를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딱 40분 만에 끝을 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도 전해주시고 사업하시면서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모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